오늘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기에 가장 완벽한 날입니다. 7월 6일 광주 군공항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발표에서 부지 확정까지 단 8일이 걸렸습니다. 7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 군공항 일대 364제곱킬로미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오늘 7월 14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7월 13일 국토교통부 장관은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이며 기업이 산단 지정을 요청하면 1개월 이내에 후보지로 지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는 SK하이닉스 ADR 나스닥 상장이 역대 외국 기업 최대 IPO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예상 규모는 2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원에 달합니다. 1편부터 7편까지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왔습니다. 오늘 8편에서는 그 모든 것을 투자자 관점에서 최종 정리합니다. 주식, 부동산, 커리어 세 갈래로 나눠서 지금 각각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로 드립니다. 먼저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6월 29일 800조 발표, 7월 1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7월 2일 특별시장 취임 직후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방문하여 전력 용수 점검, 7월 6일 광주 군공항 부지 확정, 7월 9일 토지거래허 가구역 지정, 7월 13일 패스트트랙 공식화, 7월 14일 오늘 토지거래 허가구역 시행, 단 이 주일 만에 발표해서 제도 시행까지 완료됐습니다. 역대 어떤 대형 국책 프로젝트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이제 투자자 체크리스트입니다. 주식편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ADR 나스닥 상장입니다. 월가는 이것이 역대 외국기업 최대 IPO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상 규모 290억 달러는 2014년 알리바바의 250억 달러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ADR 상장이 실현되면 미국 패시브 펀드 자금이 자동으로 SK하이닉스에 유입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의 기업 가치 격차가 줄어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소부장 주식에 대해서는 6편에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미 삼성 SK에 납품 중인 기업을 보세요. 공시 데이터에서 두 회사 매출 비중을 확인하세요. 용인 클러스터와 호남 클러스터 두 개가 동시에 앞당겨지면서 소부장 발주 속도가 50%가량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착공 전이라도 장비 발주는 착공 1년에서 2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부동산 편입니다. 광주 군공항 부지로 확정이 된 순간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부가 이 지역을 실거래 목적 이외의 투기는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역설적으로 이 지역이 바로 핵심 개발 예정지라는 것을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입니다. 지금 광주 부동산은 연간 마이너스 1.52%로 여전히 침체입니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 인근 지역은 달리 봐야 합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 5년 이내 실이용 의무가 부과됩니다. 단기 투기가 봉쇄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중장기 실수요자라면 지금이 오히려 입장 시점입니다. 한 가지 더,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무안공항이 광주의 관문공항으로 기능이 강화되면 무안 인근 지역 가치도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수출입 물류권 1시간을 목표로 무안국제공항 기반시설 보강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커리어 편입니다. 7편에서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호남에 반도체 인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 수도권으로 가는 것이다. 이제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타임라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 행정 절차 완료, 이 2027년 착공 목표, 2030년 이후 팹 가동 시작 전부터 엔지니어 채용은 시작됩니다. 통상 팹 가동 2년에서 3년 전에 핵심 인력 사전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즉 2027년에서 2028년이 반도체 관련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열리는 시점입니다. 지금 2026년에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HBM과 첨단 패키징 관련 직무 역량을 쌓는 것, 호남 지역 계약학과나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진입하는 것, 그리고 엠코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등 이미 광주에 있거나 들어올 후공정 기업 동향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리즈 전체를 통해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800조라는 숫자는 약속이지 현실이 아닙니다. 1편부터 7편까지 우리가 따라온 여정에서 확인했듯이 이 프로젝트는 전력, 용수, 인력, 생태계라는 4가지 현실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보여준 것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 2주일 만에 부지 확정,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패스트트랙 공식화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평택이 인구 60만 도시가 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구마모토가 TSMC 유치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하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호남의 변화는 내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이 주제를 대부분의 사람보다 훨씬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 알미 여러분의 투자와 커리어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리즈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